네, 반갑습니다. 자, 2월 7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왜 또 네이버 창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추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축구를 봤다. 아닙니다. 틀렸죠? 푹 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투사가 늦잠 잔 게 아니라, 뭔가 또 새로운 그런 부분들 보여주고 싶어서 네이버 창을 켰다. 아닙니다. 오늘은 제대로 늦잠을 잤죠? 네, 하하. 자, 축구도 본 건 아니지만, 늦잠을 자버린 성투사가 녹색창을 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뉴스를 한 번에 훑어드리려고 하는 저의 기쁜 마음이 또 우러나와서 저를 안 깨운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시장 바로 보도록 합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괜찮네요, 그죠? 네, 뭐 흐름은 울쭉들쭉 했지만 나쁘지 않고요. 장 중반에 이제 나스닥이 조금 하락세로 전환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환영합니다. 왜냐면 상승, 하락, 상승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영하죠. 뭐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또는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이런 형식의 변동도 뭐 거기에 따라서 뭐 흐름을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자리에 돌려놨잖아요. 그죠? 상승이었다가 하락 마감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상승이었다가 조금 뭐 기분 나쁘다가 다시 돌려놨어요. 원상복귀. 이거 우리가 좋아하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 있었던 부분에서 조정이냐 아니냐 뭐 더 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제자리 지켜주고 있으면 우리는 땡큐 반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 장세 속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 가서 보도록 하죠.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좌절됐지만,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5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4%로 조금 좋아졌네요. 그리고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19.5%. 이것도 조금 높아졌어요. 왜냐면 14%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조금 올라가는데 이거는 가능성 없다 봐야 돼요. 근데 5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조금씩 올라가는데 기대감들 또 그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야, 그래 3월이 아니면 어때? 5월에 하면 되지. 어쨌든 금리 인하만 하면 되는겨.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월도 마음 놓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크지 않아요. 팔란티어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매출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30% 올랐다. 네, 기업들 실적이 좋으면 일단 좋은 거죠. 반도체 기업 세미컨덕터스도 개선된 실적을 내놓으면서 1%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1.6% 하락했다. 그래도 많이 회복했네요. 네, 3% 넘게 하락했었는데 1.6% 하락이면은 엔비디아가 힘이 좀 세긴 센 것 같아요. 자, AMD도 3.64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요 반도체 종목들 내렸다. 반도체 종목 내렸으니까 우리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르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를 조정을 받으려면 일단은 그동안 뭐 굉장히 안 좋았다거나 뭐 실적이 안 좋았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많이 올랐거나 근데 그런 게 없죠. 네, 올라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네, 뭐 이것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동안 뭐 미국이 반도체 올라가지고 우리가 뭐 같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 미국은 반도체 올라갈 때 우리는 떨어졌죠. 근데 떨어지니까 또 떨어져? 야, 이러면 기분 나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참고 사항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질적인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즘은 추세가 아주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장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휴전, 인질협상 여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요쪽 그쪽 지구에서 이제 전쟁 일어났었던 교전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이 있다. 이것이 시장을 일단은 상승세로 이끌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테슬라는 올랐어요. 테슬라가 올랐어요. 드디어 테슬라가 올라갑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떨어지기만 했었는데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되면서 미국의 전기차가 일제히 급등했다. 테슬라는 2.2%, 리비아는 3.7%, 루시는 8.7%. 많이 올랐네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나쁜 소식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좀 올려주자. 네, 지금 올라간 것은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도 되게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들이 이야기하는 테슬라의 어떤 값어치 이런 것들이 별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니까 저가 매수 유입을 통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것 같다. 뭔가 다른 소식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유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저거 있죠. 트럼프 관련한 부분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그 면책 조항에 대한 부분들이 법원이 트럼프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나 대통령 나가야 되는데 막 다시 대법원으로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좀 뒤로 밀려난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시민 트럼프 대선 전복 혐의 면책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대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번에 됐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연방 대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요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오늘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는지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네, 요런 부분들. 그,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반란 가담 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 이게 그때 막 부추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물 건너갔다라고 된다라면은, 네, 전기차 입장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뭐, 폭동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계속 쪼여왔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이거 봐라! 좀, 기대감이 좀 있는데? 라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좀 지켜봐야 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스냅이라는 회사가, 네, 실적이 나쁘니까 시간 내에서 많이 폭락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은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 증시 요즘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일본 증시 역사적 최고치 올 연말이면 기록할 것이다. 요즘에 일본이 아주 그냥 잘 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쭉쭉쭉쭉. 자, 그 다음에 증권사 저 PBR주 열풍에 미소를 띠고 있다. 저 PBR주 열풍. 이것도 밑밥 뿌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저 PBR주. 그러면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의 가치를 올리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 이 금융당국이 이런 걸 한다라고 하니까 증권사 실적 개선이라든지 기타 등등 쪽으로 요소가 되게 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증시가 활성화되고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고 한데 증권주는 일단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 신중해야 된다. 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들어와서 실적을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그럴까 아닐까 잘 모르죠. 물론 요즘에는 해외 증시 쪽으로 또 많이 가고 있어서 네 다시 서학개미들 힘을 내고 있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영업 개선 지금 증권사는 돈 벌 생각에 눈이 네 휘번덕해지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차익 실현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연준 이사들의 이딴 매표 발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에요. 이번 주 내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시달려야 되고요. 경제지표는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우호여기지 않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지난해 주춤한 OCI 반도체 배터리로 반등 초속 다진다. 이렇게 저는 근데 신사업 진출하는 거 별로. 그 다음에 OCI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신재
친환경 이쪽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했고 어쩌고저쩌고 영향으로 뭐 줄었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적도 안 좋아. 그러면 조금 부담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판매량이 줄었고 영업이익도 감소했다. 근데 반도체가 좋아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반도체 쪽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그럴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네. 그래도 베이직 케미칼 부분은 베이직 케미칼이라면 뭐야? 기초화학. 네, 이걸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베이직 케미칼. 참. 네, 기초화학. 이쪽 부분은 이제 뭔가 좀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전분기에 일부 제품 납기가 이연되면서 매출이 악화됐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친환경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게 됐나요? 네. 이제는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냐면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배당도 잘 주고 있고요.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회사를 완전히 바꾸게 된다면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 판단되네요. 근데 2차 전지가 문제죠. 2차 전지 쪽에서 움직임이 좀 안 좋다라면 또 얘네들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홍콩 H지수, 이거 요즘에 아주 많이 다니던데, 네. 왜냐면, 이거 지금 노후 준비하시려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네, 그런 투자자분도 대부분 그렇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네, 좀 그러네요. 그죠? 올해 들어서 수천억 매도한 국민연금, 방산주를 줍줍했다. 얘들 지금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가 본데, 지분율이 증가한 것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K 이노엔, 현대산업개발, 롯데웰푸드 쪽으로 지분이 증가했고요. 감소한 것은요, YG 엔터테인먼트, 현대백화점, 펜오션, 해성DS, 한국카본 쪽으로 증감을 했다. 지금 보시면은 증가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1% 정도밖에 안 되고 떨어진 거는 1%가 넘네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가? 네, 좀 더 많이 팔아먹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거는 저만의 착각일까요? 네. 근데 연기금은 이제 좀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수천억 매도를 했다 이거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매수를 도대체 작년에 한다고 그랬다가 올해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얘네들이 지금 일단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하고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흐름을 같이 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좋아지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좋아지냐면 연기금의 일단 매매 스타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보고 있는 게 비슷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쟤네들하고는 좀 달라요. 금융투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처럼 그냥 막 중간에 팔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얘들도 뭐 매매 스타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팔아먹을 때 꾸준히 그냥 다 갖다 던져버려서 그냥 빤스까지 벗어갖고 팔아버리니까 결국에는 네 연기금만 들어오면은 저런 네 계기금이니 뭐 이렇게 우리의 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얘네들의 다른 이름은 구원투수였거든요. 아주 묵직하게 매수해서 쫙 올려주는 그런 일들인데 얘네가 매수를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꾸 뻘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을 때 좋은 주식들 많이 좀 사서 수익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뭐 저퍼주 저 PBR 좀 뭐 산다고 하는데 일단은 팔지 말고 그죠? 팔지 말고 조금 주식을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수천억 매도한 국민연금이 방산주를 줍줍했다. 방산주 쪽에 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산주는 근데 수익이 났으면 다행인 거고요. 근데 1월 달에 방산주를 사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지금은 화해 모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요. 네. 아무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기금 제발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HMM 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들어왔구나. 매각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야, 얘 이럴 줄 알았어. 그죠? 네, 통닭을 뭐, 이 배에다가 띄운다 어쩐다 이 또 원점으로 돌아왔다니요. 사안들이 대부분 처리되면서 급물살을 탔었지만
세부사항에서 이견 좁히지 못했었다. 야, 진짜 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안 될 것 같다 했지. 네, 안 될 것 같다 했어. 와,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가가 요동을 칠 수 있는 건가요? 네, 하림이 하는 것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또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페노션 입장에서는 요거 약간 이제 애매해진다라고 하면 페노션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둘이서 시너지를 보인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이 페노션에 피를 빨아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매각이 결렬되고 이상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페노션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최종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했고 당분간 다시 산업은행 채권단 관리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HMM 입장에서는 안 팔려 나가니까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한번 또 시끄럽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겠고 페노션만 일단은 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이 나갈 수 있겠죠. 자, 초전도체 안 죽었다.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성 델타테크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데 나도 이거는 진짜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다음에 또 한다, 다음에 또 한다 계속 얘기 나오는데 다음에 한다고 그래놓고 시간 지나서 떨어졌다가 또 다음에 또 한다 해서 올라가. 이거는 지금 뭐 시대의 사기 아니면은 진짜 시대의 엄청난 발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단할 것 같은데 네. 정말 네 세계 최고의 그런 발명이냐 아니면은 세계 최고의 사기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이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자고요. 근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사시거나 그럴 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은행 20%대 추가 급락. 네, 이거는 뭐 지역은행들에 대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파산한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때문이라서 연준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기아차, 현대차 올해도 실적 질주, 저 PBR은 거들 뿐. 네. 이거 근데 조심하세요. 이제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뭐 피크아웃이다 어쩌다 그런 얘기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네, 실적은 좋다, 좋아진다, 뭐 특별히 나빠지지 않는다. 좋아지지도 그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겠지만 나빠지지도 않는다. 뭐 이런 식이고요. 지금 저 PBR 쪽으로 해가지고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가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네, 단기적 차익 실현 이런 거 좋다고 하니까 막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은 그다지 네 우리가 생각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업황은 더 좋아질 거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면 역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쉬었다 갈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뭐 그런 정도. 자, 여기 네 여행사들도 중국 단체 관광객도 몰려온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춘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풍토가 약간 여행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고 오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주도 쪽 여행 예약이 불티가 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가 항공주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여행주들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크루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여행사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과 또 배 타고 들어오면 사실 항공주들은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죠? 네. 근데 국제선이 이제 배 타고 들어올 수 없으면 뭐 비행기 타고 들어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여행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막 그 상품을 많이 팔고 하는 요즘에 여행 상품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그렇긴 한데 이것이 실적으로 잡히려면 네 또 4월달 5월달 돼 봐야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카지노라든지 또는 여행주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리오프닝주들은 네 좀 천천히 답답하지만 느긋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해 후반 또는 내년도까지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네, 뭐 그런 쪽이고 뭐 그 정도 오늘 볼까요? 뭐 특별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증시가 약간 소강 상태, 네, 횡보하는 흐름,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냥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가가 오늘 내려가면 내일이 만기일이고 또 변수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일 끄집어 올릴 수 있고요. 오늘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내일은 끄집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속성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오늘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즉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에서 그냥 잔잔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주들이 약간 쉬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개별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인데 이게 이상하게 나오게 된다라거나 시장에 좀 우려감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주가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주도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가 오히려 또 넘어가면서 상황이 묘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는 일단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시황이 조금 늦었어요.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